오늘 2026년 3월 3일 코스피가 452포인트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7.24%. 역대 최대 포인트 낙폭입니다. 장 시작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니 오전 11시에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후에 5,900선마저 깨졌습니다. 12시 5분에는 코스피 200 선물이 마이너스 5%를 찍으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강제로 멈추는 비상장치입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5,791에서 마감, 검은 화요일입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5조 1,731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기관도 8,895억 원 매도, 받아준 건 개인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급등해서 1,466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 나스닥은 0.36% 올랐습니다. S&P 500도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같은 전쟁인데 한국은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하고 미국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맞는 건지, 미국은 왜 안 빠졌는지, 이 와중에 오른 업종과 빠진 업종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데이터로 풀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7%가 빠진 건 단순히 전쟁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비용 충격이 한 줄로 연결되면서 동시에 터진 겁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유가가 급등합니다. 브렌트유가 장중에 82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한국의 수입 비용이 올라갑니다. 수입 비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가 약해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이 환차손을 피하려고 한국 주식을 더 팝니다. 더 팔면 원화가 더 떨어지고 원화가 더 떨어지면 외국인이 더 팝니다. 전쟁, 봉쇄, 유가, 인플레, 금리, 달러, 환율, 외국인 매도, 이게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왜 한국이 특히 취약한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3%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원유의 71%가 중동산입니다. LNG의 20%도 중동에서 옵니다. 그 원유와 가스가 지나는 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금 그 해협이 막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가 석유 한 방울도 못 지나간다고 했고 실제로 민간 선박 4척이 공격당했습니다. 카타르는 아예 LNG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 만에 50% 폭등했습니다. 한국은 기름을 못 가져오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제조업 중심 수출 국가가 에너지를 못 가져오면 공장이 멈춥니다. 물류비가 오릅니다. 전기료가 오릅니다. 원가가 전부 올라갑니다. 그게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7%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구조적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던질 때 가장 큰 종목, 유동성이 가장 좋은 종목부터 먼저 팝니다. 오늘 삼성전자 마이너스 9.88%,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1.52%, 이 둘이 10% 전후로 빠지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안 빠졌느냐? 같은 전쟁인데 미국 증시는 정반대였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입니다. S&P 500은 장 초반에 1.2%까지 밀렸습니다. 나스닥도 0.6% 급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쟁 공포에 일단 빠진 겁니다. 그런데 장이 진행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끝났을 때 S&P 500 플러스 0.04%, 나스닥 플러스 0.36%, 하락분을 전부 만회하고 오히려 올라서 끝났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 에너지를 파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고 세계 최대 LNG 육 수출국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수입 비용이 올라가지만 미국은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같은 에너지 대장주들이 올라갑니다.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언 이런 기업들이 전쟁 수혜를 받습니다. 한국에게 비용인 것이 미국에게는 수익인 겁니다. 둘째,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핵심인 AI 수요는 전쟁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스닥의 기둥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이 기업들의 매출 근거는 AI 투자와 클라우드 성장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이 이 기업들의 매출을 깎을 수 없으니까 주가도 버티는 겁니다. 셋째, 월가는 이번 전쟁을 불확실성 해소로 읽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시장을 짓누른 건 미국이 이란을 정말 치느냐 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터졌습니다. 터질까 말까에서 터졌다로 바뀌면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 증시는 개전 당일에 빠졌다가 다음 주에 바로 반등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패턴이 작동한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석유를 팔고 한국은 석유를 삽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돈을 벌고 한국은 전쟁에서 비용을 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7.24%, 나스닥 플러스 0.36%.
이게 같은 전쟁에서 두 나라의 증시가 정반대로 움직인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시장 성적표를 업종별로 쪼개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위 30개 종목 중에서 오른 건 딱 2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2개가 20, 30% 올랐습니다. 빠진 쪽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마이너스 9.88%, 20만 전자가 무너졌습니다.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1.50%, 100만 닉스가 깨졌습니다. 이 두 종목만으로 코스피 낙폭의 상당 부분이 설명됩니다. 자동차, 현대차 마이너스 11.72%, 기아 마이너스 11.29%.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이 차를 덜 삽니다. 거기에 원화 약세로 부품 수입 비용까지 올라갑니다. 화학, LG화학 마이너스 13.53%로 오늘 대형주 중 최대 낙폭을 찍었습니다.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유가 따라 뛰니까 원가 부담이 직격으로 들어옵니다. 항공, 대한항공 마이너스 10.32%, 한진칼 마이너스 10.4%. 유가 급등으로 연료비가 치솟는데 중동 하늘길까지 막혔습니다. 중동 노선 항공편 11,000편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두바이 공항도 손상됐습니다. 이중 악재입니다.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7.96%. 금리 인하가 멀어지면 성장주 멀티플이 눌립니다. 설비 투자가 많은 산업이라 금리에 민감합니다.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비용이 올라가는 업종, 금리 인하 지연에 타격받는 성장주, 외국인이 시총 큰 순서대로 던지면서 맞는 대형주, 오늘 빠진 종목들의 공통점입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새 업종입니다.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19.83%, 143만 원, 52주 신고가. 한화 시스템 플러스 29.14%, 거의 상한가입니다. LIG 넥스원은 장중 상한가를 찍었고 풍산 플러스 12.78%, 현대로템 플러스 8.03%, 한국항공우주 플러스 3.19%. 코스피가 7% 빠지는 와중에 방산주만 줄줄이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한화그룹이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 수요가 늘어납니다. 한국방산은 이미 유럽 수출 계약이 쌓여 있는 데다 중동 전쟁까지 터지면서 추가 발주 기대감이 폭발한 겁니다. 정유주, S-오일 플러스 28.45%로 52주 신고가, GS 플러스 15%, SK이노베이션도 장중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는 두 가지로 돈을 법니다. 기존에 싸게 사둔 원유 재고에 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정제 마진이 올라갑니다. 유가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업종입니다. 해운주, 대한해운 플러스 29.95%, STX 그린로지스 플러스 29.90%, 페노션 플러스 17.42%, HMM 플러스 14.75%. 호르무즈가 막히면 선박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합니다. 우회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선박이 더 필요합니다. 수요가 올라가니까 운임이 오릅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운임이 전년 대비 5배 뛰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에 비용을 내는 업종은 빠졌고 전쟁에 돈을 버는 업종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산, 정유, 해운은 전쟁이 길어지면 더 갑니다. 전쟁이 끝나면 꺾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에 들어간다는 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10% 전후로 빠졌지만 이건 반도체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닙니다. AI 서버 수요는 여전합니다. HBM 수요도 건재합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에 매출 97조, 영업이익 47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호황 사이클 한가운데 있습니다. 외국인이 시총 큰 순서대로 던지면서 맞은 겁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전쟁이 끝나고 외국인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되돌아올 자리도 이 종목들이라는 뜻입니다. 단 전쟁이 장기화되면 추가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과거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000년 이후 중동에서 발생한 6번의 무력 충돌 당시 코스피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코스피는 다음 날 플러스 1.29%, 한 달 뒤 플러스 7.45%였습니다. 작년 6월 이스라엘 이란 12일 전쟁 때도 다음 날 플러스 1.82%, 한 달 뒤 회복했습니다.
6번의 중동 충돌 전부 코스피는 한 달 안에 회복했습니다. 키움증권이 1차부터 4차까지 중동전쟁 당시 S&P 500을 분석한 결과도 같은 패턴입니다. 전쟁 직후 마이너스 1%, 일주 후 플러스 3.1%, 1개월 후 플러스 2.5%. 전쟁이 터지면 패닉이 오지만 결국 되돌아왔다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6번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위협이었습니다. 실제로 막힌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막혔습니다. 선박이 공격당하고 있고 카타르가 LNG 생산을 중단했고 유럽 가스 가격이 하루 만에 50% 폭등했습니다. 1990년 걸프전 때 유가가 장기간 높게 유지됐을 때는 코스피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결국 코스피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는 하나의 변수로 수렴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열리느냐? 시나리오 3개로 보겠습니다. 1, 2주 안에 봉쇄가 풀리면 유가는 70, 80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과거 패턴대로 코스피는 한 달 안에 반등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환율이 안정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3, 4주 이상 가면 유가가 90, 100달러까지 갑니다. 이때부터 유가 상승이 실물 경제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항공료, 물류비, 전기료, 원자재 전부 올라갑니다. 한국 수입 물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집니다. 코스피 조정이 3, 6개월로 길어집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봉쇄가 장기 고착되고 유가가 120달러를 넘깁니다. JP모건은 전면 봉쇄 시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오일 쇼크급입니다.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코스피 회복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최악 시나리오보다 단기전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4, 5주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가 분노하고 지지율이 빠집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낼 정치적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코멘트를 인용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이 좋다. 반도체 실적 호조, 수출 모멘텀,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 환원 기대.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 추세 변화는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7% 빠진 건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서 유가 급등, 인플레 우려, 금리 인하 지연, 달러 강세, 원화 폭락, 외국인 투매까지 한 줄로 연결된 비용 충격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미국은 안 빠졌습니다. 에너지를 팔고 AI 수요는 전쟁과 무관하고 월가는 전쟁 개시를 불확실성 해소로 읽었습니다. 이 와중에 방산, 정유, 해운은 올랐고 반도체, 자동차, 화학, 항공은 빠졌습니다. 전쟁에 돈을 버는 업종과 비용을 내는 업종이 갈라진 겁니다. 과거 6번의 중동전쟁에서 코스피는 전부 한 달 안에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막혔다는 점이 과거와 다릅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실적이 아니라 수급 때문에 빠진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돌아올 자리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반등이고 안 열리면 장기전입니다. 여러분 계좌의 내일은 테헤란이 아니라 그 해협이 결정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